안녕하세요, 스위스앤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장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남훈 님이 지으셨고 센시오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센시오 출판사에서 CEO의 서재라고 이렇게 시리즈로 쭉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CEO의 서재 시리즈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사장을 위한 권력학, 사장을 위한 MBA 필독서 50, 아니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인생 바이블로 선언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도 있고, 아니면 이익을 내는 사장은 말투가 다르다.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CEO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사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개인 사업이나 아니면은 개인 셀러들,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개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30대 초반에 이렇게 물건을 판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전혀 저랑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일 정시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이 불가능해서 집에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막 타일링 이런 거 혹시 영상에서 그대로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타일링 이런 그런 데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수업을 들으러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물건을 팔아보고 저의 개인 블로그에서도 이것저것 팔아보고 그냥 뭔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친구랑 같이 네이버 해외 직구도 한번 진행을 해봤었고, 근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지금 30년 넘게 사업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을 보고 자랐는데도 제가 막상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무작정 스마트 스토어 열면 알아서 와서 사주겠지? 좋은 물건을 팔면 알아서 와서 사줄 거야. 이런 너무나 단순하고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들이민 거예요. 거기에, 그 사업에. 그랬다가 아주 쫄딱 망해버렸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저는 남들보다 더 좋은 물건을 팔면 제가 파는 물건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심리를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지혜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이 책에 크게 문구로 이렇게 써 있어요. 사업은 잘 파는 것보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좋은 상품을 많이 팔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심리를 뭔가 얻어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구나,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그 당시에 한번 읽어봤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혹시라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개인적으로 유통을 하시거나 셀러로 뭔가 활동을 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 분들도 어쨌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지만 또 구독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마케팅이나 사업에 관련된 책들을 조금 읽어보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고 그 뒤에 본문에서도 조금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 프롤로그. 인문학과 사업이 만나는 지점에 답이 있다. 인문학에서 사업의 답을 찾는 CEO들. 사업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대부분 좋은 물건을 팔거나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업이란 회사가 소비자를 위해 대신 일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다른 주장 하나가 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지오의 말이다. 경영자의 조건은 자신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건에 대한 언급도 없고 탁월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없다. 그냥 사람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을 이해하라는 게 전부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탁월한 서비스를 기획해야 하는 사장 처지에서 들으면 별로 소용없는 말로 느껴지기도 한다. 사업에 대해 이와 비슷한 정의를 한 사람이 또 있다.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다. 경영이란 전통적 의미의 인문학이다. 지식, 자기인식, 지혜, 그리고 리더십의 원리를 실천하고 작용한다는 점에서 과학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며 예술이다. 피터 드러커의 말에도 좋은 물건과 탁월한 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도대체 어떻게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동서양을 아우르는 최고 경영 구루의 말을 듣자니 사업이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과는 다른 차원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경영 노하우나 성공 법칙이 따로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막상 우리 주변 성공한 사장들에게 이에 관련해 물어보면 예상 밖의 대답이 들려온다. 도대체 어떻게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아, 그건 제가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 맥이 빠진다. 이런 생각마저 든다. 그러면 당신은 운이 좋아서 성공하고 나는 운이 없어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은 접어두자.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성공이 운에 의해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에 무척 감사하고 있다. 사업 성공의 다른 예를 보자.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선 비지오라는 TV 제조 회사가 있다. 북미 TV 시장 점유율 15%로 삼성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쟁쟁한 회사다. 2002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설립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에서부터 놀라운 성장세를 거듭해왔다. 많은 전문가는 비지오의 성공 원인을 이렇게 진단한다. 신기술 개발도 하지 않고 혁신 제품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일반인의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다. 기업이라면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혁신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다. 세계 최고 경영 그루들의 사업에 관한 정의는 다소 애매하다. 우리 주변의 성공한 사장들은 운이 좋았다라는 맥빠진 대답을 한다. 게다가 신기술도 혁신 제품도 만들지 않은 기업이 성공한다. 사업,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통분모가 있다. 그것은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이다. 페이지 13. 사업에 실패하는 여러 이유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생겨났다. 사업 실패 원인에는 사람이 아닌 것이 없으며 마음이 아닌 것이 없다. 사장은 회사 내에서 매우 다양한 일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있는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일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인문학은 사람과 사람 마음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인문학과 사업이 만나는 지점에 답이 있다. 인문학을 알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기업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업종마다 호황과 불황은 갈릴 수 있겠지만 현재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일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 책은 사장들의 이러한 현재와 미래 문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동서약 인문학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와 부닥친다.
어떤 직원의 월급을 올려줘야 할까? 퇴사하는 직원이 계속 생길 때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말해야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등등 이 책은 그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재 양성, 조직 문화, 리더십, 지속 가능한 회사 4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장에게 고민이 될 법한 사업에 관련된 20가지 질문을 던지고 동서양 사상가 40여 명과 인문학 고전 30여 권에서 현실적인 답과 실용적인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프롤로그 내용이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삼성가에서 내려오는 성공 DNA 중 하나는 경청이다. 남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서 그 중에서 좋은 의견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청을 여러 의견 중 좋은 의견을 택하기 위해서라는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이야기가 내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경청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능력이란 상대방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다. 어린 왕자를 쓴 생 텍쥐베리가 말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우리는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도 쟁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페이지 40. 우리가 이 경청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청의 현실적인 작동 원리를 알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왜 들어야 할까?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공식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듣는 행위 자체로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경청에는 인간이 스스로 인간성을 성숙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다. 그 원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본능에 관한 이야기, 즉 감정의 공유에 관한 이야기다. 인간은 아기일 때부터 감정의 공유, 즉 공감 능력을 통해서 자라난다. 공감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하나가 아닌 생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부모의 감정을 공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면서 유년기를 보낸다. 좀 더 자라서는 공감을 통해 또래 집단에 진입하게 된다. 사회에서 일할 때도 공감 능력을 토대로 고객을 이해하고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공감은 인간이 스스로 성장해 가는 데 필요한 매우 강렬한 능력이며 욕구다.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의 인생은 타자에게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 recognition struggle이다. 헤겔이 말한 인정투쟁도 결국 누군가에게 자신을 공감시키기 위한 욕구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욕구에서 경청의 힘이 발휘된다. B가 A의 말을 열심히 듣는 행위를 하게 되면 A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공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 인간적 능력이 확장됐다고 여기게 된다. 즉, 인정투쟁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A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 B를 받아들이고 A 자신의 마음도 상대방에게 주기도 한다. 만약 이런 행위가 양방향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생 텍쥐페리가 말한 기적 상태가 된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인스타그램의 하트다. 내 생각, 내 모습, 내 바람을 SNS에 올렸을 때 누군가 좋아요와 하트를 눌러주면 자신의 마음이 공감됐다는 쾌감 혹은 성취감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직원의 SNS에 접속할 생각은 하지 말자. 직장에서 경청은 직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사장이 최선을 다해 부하의 말을 경청해준다는 것은 곧
SNS도 통하지 않은 채 그 부하의 마음에 직격으로 좋아요와 하트를 날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것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경청.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듣는 행위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말을 안 하면 손해보는 느낌, 그리고 그것에서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 쉽게 달성될 리는 없다. 회사 구성원의 마음에 좋아요와 하트를 직접 날려주는 일이 앱 속의 버튼을 누르는 일과 같을 리가 만무하다. 하지만 목계의 자태로 경청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사장은 직원의 마음을 얻는 기적을 이뤄낼 수가 있다. 마음의 주고받음은 회사를 단결하고 직원이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훌륭한 토대를 만든다.